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좋은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타이틀처럼 한국어 기원이 9천년 전 유화였다는 논문이 이번에 네이처지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투르크, 몽고르, 일본어를 포함한 트랜스 유라시아의 기원 발표가 되었는데요. 대단히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고, 우리나라 사학계 그동안 홍산 문화를 부정하는 우리나라 사학계에 대단히 일침을 놓을 수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외대 이승학 교수 연구팀들이 이제 참여했다는 내용이 이번에 신문에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식 논문면은 이제 보시면 이렇게 논문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그대로 언어로 쳐가지고 인터넷 검색하시면 바로 네이처지의 원문이 바로 뜹니다. 뜨는데 보면 이제 뭐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는 거 다각 아니면 삼각 기법이라는데 연구를 하는 거, 그다음에 갈린 스포트 에그리컬처럴 농업이죠. 스프레드 확산이고 보면요 오버 트랜스 유라시안 랭귀지입니다. 트랜스 유라시안 랭귀지. 자, 농업이라는 이런 거 기장 나중에 되면 기장 농사를 가지고 비교를 한 건데 보면요. 이 논문 속에서 이번에 언어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독일 막스 프랑크 연구소의 마티노 로비츠 교수, 그다음에 언어과학 연구팀들이 참여했고요. 보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독일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10개국에서 언어학자, 고고학자, 유전 생물학자 41명이 참여했다.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자, 융합 고고학이 이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융합 고고학. 우리나라 학자들 융합 고고학 좋아합니까? 싫어합니다. 왜? 역사학 박사는 우리밖에 없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의 역사에 뛰어든 것은 바로 뭐다? 유사사학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학자들. 저 젊은 애들 요번에 박사 따가지고 교수 자리에 앉은 몇 놈들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자기들 학문 영역에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들이 국사학 박사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어느 뭐 유능한 분야의 박사라도 그는 국사학자가 아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진짜 그들을 주장한다면 유사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발표한 것가 되겠습니다. 자, 약 41명이 참여를 했고, 한국 외국어대 이승학 교수, 안규동 박사, 동아대 김재인 교수, 서울대 매튜 콘테 연구원 등 국내 연구진도 이번에 공저자로 이제 이렇게 등재가 되었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네이처지의 공동연구팀의 왼쪽부터 바로 로비츠 교수, 그 다음에 이승학 교수, 안규동 박사 사진입니다. 에너지 경제신문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기사를 더 깊은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에너지 경제신문에서 요약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년 내지 4000년 전에 동부 스텝 지역에서 발원한 유목민들에 의해 가지고 언어가 확산되었다고 주장한 이른바 유목민 가설이 이번에 이 연구 결과로서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 확산도 3000년, 4000년 전이 아니라 벌써 그 이전에 훨씬 그냥 9000년 전에, 그럼 9000년 전이라면 여러분들 동서양에 이제 아마 9천년 전에 언어학에 이제 어느 부분이 나왔다면 지금 또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누군지는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벌써 오래전에 이제 언어의 확산이 이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고요. 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조선일보에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연분홍색은 우리나라 한국어, 일본어는 짙은 황색, 투르크는 노란색, 몽골어는 회색, 퉁구스는 진회색이래 가지고 약 9천년 전에 중국 요하 지역에서 조상 언어를 쓰던 농경민이 각지로 이주하면서 생성되었다. 저쪽 지역에서요. 자, 여러분들 나오죠 보면요. 자, 이렇게 이번에 연구 결과가 41명의 각 방면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한 결과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실제 네이처지에 발표된 자료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논문 자체를 원문을 그대로 인터넷에 구글에 검색하시면 이 자료가 기재 자료가 바로 뜹니다. 여기 보면 니오리틱, 그다음에 보시면 브론즈 에이지 신석기하고 청동기 시대에 관련된 연구를 가지고 기장 관련된 내용 그걸 가지고 어느 부분하고 연결해 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오느냐? 자, 로비츠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어학과 고고학 유전학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유럽에서 동아시아에 이르는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이 신석기 중국 라오강 일대에서 가장 기장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이주 결과임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기장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서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언어가 이렇게 확산되었다라는 요번에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9천년이라면 여러분들 어딥니까? 보면 요하의 9천년이라면 요하 문명의 소화서 문화입니다. 소화서 문화. 그 다음에 이제 소화서 쭉 해가지고 나중에 뒷부분이 소화연, 고조선하고 관련된 거, 그리고 소화연과 뜻은 홍산문화 후기 소화연, 그 다음에
하가점 하청 이것이 고조선 문화권이죠. 보면요 그 문화가 다 있는 것이 바로 요하 문명인데 요하 여기서 뭐냐면 언어가 이번에 언어가 밝혀진 겁니다. 거기서 우리 언어가 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은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방대한 언어 집단에 불구하고 기원과 확산 과정이 불명확해 학계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자, 노비처 교수 연구진은 고대의 농업과 축산 관련 의의들을 분석하는 한편 이 지역의 신석기, 청동기 유적지 255곳의 고고학 연구 결과와 한국과 일본에 살았던 초기 농경민들의 유적자 분석 결과까지 모든 학문을 총동원해가지고 드러낸 거죠. 그래서 약 9,000년 전에 중국의 요하 지역에서 기장을 재배하던 트랜스 유라시아 조상 언어 사용자들이 신석기 초기부터 동북아 지역을 가로질러 이동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 9,000년 전의 인종은 어느 피부 색깔이 어느 과가요? 피부 색깔. 이런 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걸 또 모르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전부 다 또 지금의 한국인들 모습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보신 분들은 5,000년 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만 하더라도 가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인종이 다양하게 교류하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또 요걸 가지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 지금의 한국인이 집에 이런 논리 절대로 여러분들 피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그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언어학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인종적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한국도 어떻습니까? 한국어도 거기 온 거지만은도 인종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9,000년 전의 인종 개념을 봐야 됩니다. 함부로 연결해가지고 혹시나 또 다른 이상한 이야기 나올까 싶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로비처 교수는 오늘날 국경을 넘어서는 언어와 문화의 기운을 받아들이면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인류사의 과학은 언어와 문화, 사람의 역사가 상호작용과 혼합의 확장의 하나임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언어와 국경을 넘어서는 언어와 문화의 기운이라고 했죠. 보면 그래야만 정체성이 밝혀진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약 8,000년 전에 독일인이 부산에 가덕도에 누워있고 어떻습니까? 고인돌의 주역 약 3,000년, 4,000년 전, 5,000년 전 고인돌의 주인공들이 누워있습니까? 충북 제천, 정선, 아우라지, 평창까지 누워있는데 대가 우리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뭐냐? 고대에서는 국경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서로 이동하면서 인종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동했기 때문에 이러면서 우리의 지금의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문화의 하나의 특징을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바로 동이문화라는 거예요. 동이는 지금의 우리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면 어때요? 또 다른 문제를 이렇게 발생시킵니다. 자, 여기에 이런 결과물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1차 여러분 내용은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홍산 문화와 한국사의 연결성은 어떻습니까? 언어학적으로 증명하는 연구 성과라고 이제 우리는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동안 홍산 문화를 유사사기라고 주장하던 한국사 학자들 연결을 부정하던 한국사학계는 또다시 코너에 몰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아마 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또 이상한 소리 할 겁니다. 전에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벽시가 어떻습니까? 청주에서 나왔다니까 그걸 공격한 사람이 누구냐? 전 세계의 어떤 사람도 공격 안 합니다. 중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공격 안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가 발견이 됐다. 학술지에까지 실리고 전 세계 공인이 됐는데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다 공인해 주는데 오직 그것이 거짓말이다. 절대로 그 벽시는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누군지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어떻습니까? 최고의 오래된 벽시도 부정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르친다고 조금만 나서면 어때요? 국수주의, 민족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가 글로벌된 사회에서 지금 그게 통하는 이야기입니까? 자기들 역사의 논리에 부정하면 전부 다 국수주의, 민족주의, 유사사기라 주장하다가 지금 오늘 발표된 이걸 어떻게 또 생각할까요? 보면 또 유사사이비 학자들이 모여서 네이처지에 논문 발표했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 거짓말이죠. 보면요. 여러분들 자, 오늘 중요한 여러분들 성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 꼭 활용해 주시고요. 자, 오늘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께 먼저 기쁜 소식부터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원문을 반드시 검색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제작 많은 자료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자, 다음 편 여러분들 오늘 역사책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2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데 반가운 소식 전하면 다음에 제가 이제 홍산문화 오늘 연계 요한 문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매립 역사문화 TV에서 우리나라 홍산문화에서 가장 많은 경험, 답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박문원 선생님과 직접 이 홍산문화를 직접 조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보시는 이게 옷기죠. 이게 진짜 여러분들 바로 홍산문화 정품입니다. 홍산문화 바로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홍산문화 옷기가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문원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직접 홍산문화 유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직접 설명하는 시간. 진짜 말 그대로 아마 유일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런 시간을 지금 가지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아마 그런 문화에 대해서 아신다면 홍산문화에 대해서 그냥 책으로 읽은 거하고 또 인터넷에 여러 사람들이 주장한 거 말고 직접 수년간을 홍산 지역을 답사하면서 얻었던 경험담,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